월 300만 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노후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 하나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 취급받고 혜택에서는 제외되고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 이게 참 묘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제목부터 정확히 짚고 갑니다. 월 300만 원 군인연금 받는데 어쩌나. 60대 고민 깊어진 이유입니다. 왜 이 뉴스가 지금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게 당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왕씨 이야기입니다. 왕씨는 매달 약 30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왕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줄여서 금소세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금소세가 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과세됩니다. 세율은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세 포함한 수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2천만 원 넘게 이자 받으면 부자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기준이 13년째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2013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세청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금소세 대상자는 43만 5,380명입니다.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3년보다 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29.5%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2014년 금소세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2021년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됐습니다. 예금 이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들이 이자와 배당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니 금융소득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금소세 대상자 3명 중 1명은 다른 소득이 연 1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생계소득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소세 대상자가 급증한 이유는 부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금리가 오르고 기준은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준 자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13년 금소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낮아졌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는 얼마였을까요? 3,115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얼마일까요? 4,940만 원입니다. 58.6%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늘었는데 과세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물가도 올랐습니다. 생활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라는 선은 13년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경제는 커졌지만 세금 기준은 멈춰 섰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소세 대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정책금융상품 가입이 막힙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이 제한됩니다.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도 제외됩니다. 한도가 5천만 원인 상품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상품인데 정작 금융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 BDC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둘째, 각종 정책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지난해 9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기억하실 겁니다. 금소세 대상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왕씨의 말입니다. 금융소득과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데 과도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금소세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개별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금소세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속세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21,193명입니다.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상속세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율과 과표는 27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제 금액도 1997년 이후 동일합니다. 그 사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집값이 올랐습니다. 자산 가치가 커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보유한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부자세였던 상속세가 중산층 가정의 문제로 내려온 겁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흐름입니다. 2024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4만 2,895명입니다. 전년보다 4만 7,702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9.6%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만 8,913명입니다. 1년 새 15.8% 증가했습니다.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를 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2025년에도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투자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 자체가 세금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금소세, 상속세, 종부세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부의 재분배입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준은 그대로인데 경제 규모는 커졌습니다. 자산 가치는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자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2024년 금소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 때문입니다. 상속세 개편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감대는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게 지금의 구조입니다. 제도는 낡았는데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붙습니다. 그 사이 중산층은 계속 과세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부자를 겨냥한 제도가 중산층 노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도가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고치는 것조차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과 이자로 사는 노후 과연 어디까지를 부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언제 어떻게 다시 정해야 할 것인가? 오늘 다룬 내용은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13년 동안 멈춰선 기준과 변해버린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금소세 대상자 43만 명, 상속세 대상자 2만 명, 종부세 납부자 54만 명. 이 숫자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바꾸는 논의는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입니다. 그 사이 왕씨 같은 은퇴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월 300만 원 연금이 불안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는 대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제 규모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금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논의조차 어려운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